네, 안녕하십니까. 조항봉자입니다. 빨리 이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중도층이든 이 보수든 간에 밥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참, 너무 이게 참 경제도 안 좋고, 증시도 계속 하락 중이고 해서 걱정입니다. 너무 이 분위기가 이제 뭐 일단 탄핵도 됐고 뭐 이제 헌법 재판소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그 관련된 기사를 좀 자제하고 관련된 기사를 좀 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계속 그 기사만 쓰고 있어요. 예, 정말 뭐 다른 기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실 뭐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 중이었던 것이 지금 다 중단되고 또 뭐 수출 같은 경우도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올 수도 있는데 뭐 원전 수출 같은 것들도 그렇고 참 보면 지금 미국 군함 보수 이런 것들도 물론 지금 뭐 해당 기업에서 다 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었던 것들이 마치 혹시나 지연되고 이럴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언론들이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정치면에다가는 계속 이제 이거 관련된 얘기들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힘에서도 그렇고 계속 좋은 기사거리,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좋은 기사거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걸 담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뭐 국민들은 진짜 지겨울 정도로 계속 그걸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그게 좀 잦아들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언론이 너무 이게 참 요즘 생각할 때는 미쳤다. 언론이 미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뭐 편향됐다고 하면 좀 또 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럽사이드 하는 것도 럽사이드 하지만 계속 그쪽으로 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골치 아픕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 좀 6명이잖아요. 헌법재판소 6명인데 원래는 9명이죠. 그래서 3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참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헌법재판소 1명이 없어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그때 소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헌법재판소 소장이 아마 그때 결혼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까 권한대행인데도 무슨 권한으로 임명을 하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1명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그 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인용되고 나서 임명을 한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나 1명을 또 넣어가지고 6명 이상이 또 안 될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아무튼 못했어요 결론.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동안 이제 뭐 탄핵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그런 와중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심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심리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제 밀었지. 계속 밀었어요. 민주당에서 뭐
그 헌법재판관을 계속 이제 미루고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이제 또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하고 불리할 때는 이제 불리한 대로 얘기하는 것이 물론 아무리 뭐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고 그 상대의 어떤 집단과 함대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의 맥락은 맞으면서 이제 상대를 어떻게 보면 설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국힘도 그렇겠지만 민주당은 좀 심한 것 같아. 제가 봐도. 왜 심하냐. 이게 사실 그런 선례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본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임명을 시켜서 검찰총장으로 해가지고 막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국힘 쪽에서 그렇게 막 문제시 삼고 하는 걸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서 그렇게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문제를 본인들이 또 이제 반대로 그 윤석열이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서부터 또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문제를 또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방어했던 거를 또 본인들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서부터 벌써 그 선례가 됐었고 그리고 또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박근혜 때는 임명하지 말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6명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6명 가지고는 6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9명이든 8명이든 7명이든 6명 이상이어야 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또 안 될까 봐 지금 이제는 반대로 야당목 3명 중에서 민주당 쪽에서 2명 그리고 국힘 쪽 1명을 빨리 하자. 그래서 2명이라도 좀 집어넣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다급하겠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나 또 잘못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에 대해서는 뭐 빠삭할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그래도 본인도 유력 인사고 또 뭐 서울법대 출신이 뭐 얼마나 또 깔려 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혹시나 헌법재판소 가서 기각될까봐 아주 그냥 밤에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왜? 일단 이게 밀란으로 걸어놨잖아요. 그 내란으로 걸어놨잖아요. 내란으로 지금 대통령을 저렇게 걸어놨는데 국가 원수를 내란죄로 걸었으니 그 내란이 기각이 됐을 때는 본인들이 무슨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왕을 내란으로 걸면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제 내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기각이 돼서 오면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제청을 하겠죠. 뭐 그건 수순이잖아요. 예. 아유 뭐 무거운 사람을 원래 우리가 누가 나를 예를 들면 뭐 너 사기쳤어 아니면 너가 뭐 범죄를 일으켜서 누가 이렇게 막 고소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무혐의가 되면은 상대가 무고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일반 민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폭행 그것도 많이 나오잖아. 뭐 강간했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닌 경우에는 상대 여자가 무고죄가 돼요. 무고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군가를 고소할 때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디 뭐 성추행 이런 걸 가지고 거는 것도 아니고 국가 내란으로 걸었으니까 국가 내란인 것은 수괴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사형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이제 올가매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제 무슨 수를 당하든 당할 거야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계속 뭐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이 계속 지금 기결 판결도 나지 않은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이미 내란죄를 판결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란죄 수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참
신문 기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진짜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모든 대한민국은. 근데 그걸 그렇게 완전히 인격을 말살해 버리면 만약에 이게 일반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아무 재판도 나지도 않고 지금 수사도 진행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신문에다가 예를 들면 강간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누구누구 모시기는 강간범이다. 근데 그 지금 이제 수사 진행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돼 있는 상태를 했는데 언론에서 그 사람 강간범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신문사에다가 뭘 하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응? 명예훼손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은 이 와중에 본인들이 모든 죄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마 이제 요거 기각되면은 이제 다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이제 범죄예요. 한겨레 신문이고 경향신문이고 한국일보도 이제 명예훼손죄로 다 이제 뭐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내야 되겠죠.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 있어. 뭐 국가 원수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그냥 그렇게 판결도 안 난 것을 수개인 것처럼 해놨으니 그걸 가만 안 두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건 본인들도 지금 알고 저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본인들이 말 실수한 이상 그걸 확정짓지 않으면 본인들도 다 지금 죽음으로 갈 것이고 잘못하면 좌파가 기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잡은 기회를 어쨌든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언론은 발악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추미애도 또 참 재밌는 게 윤석열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항상 윤석열이 힘들 때마다 힘을 실어주는 게 추미애잖아요. 추미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추미애의 헛발질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도 대통령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문재인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문재인이 윤석열을 그렇게 승승장구 시키지 않았으면은 뭐 대통령이 될 일도 만무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의 어떤 원류는 결국은 문재인이고 추미애인데 이 추미애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2017년도에 했던 얘기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던져버렸어요. 예,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국힘에서 권성동 뭐 얼마나 노예한 사람입니까?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뭐 그냥 배째기로 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모르겠다. 너희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몰라.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걸 뭐죠? 어쩌라는 거야. 나도 그때 있었잖아. 탄핵할 때. 나 그때 찬성했었잖아. 권성동이 그때 박근혜 탄핵 찬성했거든. 뭐 나 찬성했잖아. 그때는. 나도 너희들 입장이었어. 근데 그때 니네들이 뭐라 그랬어? 헌법재판소 임명하지 말라며. 그래서 안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인용되고 나서 했잖아. 근데 왜 이제 딴 소리야? 그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빼도 박도 못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민주당 편 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그때 들었던 얘기 가지고 배째기로 나오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그거를 임명을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박찬대니 누가 와도 안 돼. 이재명이 와도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얄팍한 사람이고 보수를 한번 배신했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입장에서 그 민주당들하고 같이 놀아나면서 그때 한번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말 카드는 이번에는 상당히 빚을 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하는데 민주당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또 이게 거부권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라는 얘기가 뭐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니 뭐 너희들 그 권한 없다면서 처음에는 막 그 김건희 특별법하고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뭐 양곡법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란 특검법 이런 거 올려가지고 그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니까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러고 딱 해놨는데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그러니까 아니 뭐 어쩌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권한이 없다면서 또 있다는 건 또 뭐야? 하나대로 해.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어 아니면 임명을 하지 말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어쨌든 간에 뭔가 하려다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뭐 정말 1등 하려다가 못하고 2등 한 사람들, 명문대 가려다가 못 가고 뭐 세컨티어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보면 본인들이 한풀이 하려고 지금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본인들 한풀이 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놀아나면은 결국은 다 가난해지는 건데, 어쨌든 본인들 한풀이 하기 위해서 국민들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1등이니까. 그건 제가 뭐 사실은, 인간의 생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근데 난 제가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내리는 거.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삼성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번을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는 사람들 끌어내지 말아라. 1등 하는 사람들 끌어내지 말아라.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소일리로 가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을 잡으면은 대한민국은 어정쩡한 국가가 될 겁니다. 왜? 본인들이 어정쩡한 사람들이니까 국가가 더 어정쩡하게 되겠지. 뭔가 초일류를 다름질하는 것을 가지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집권을 한 뭐 10년 정도 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중진국 정도로 가지 않겠나. 왜? 뭐 당연하잖아요. 수뇌부와 리더가 그런 마인드인데 나라가 어떻게 1등이 돼요? 될 수가 없지. 유럽이 그렇게 돼 있고 독일이 그렇게 되고 영국이 그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미국만 저렇게 초일류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세계 최고 1등 인재들이 거기서 모여서 머리싸움을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나라가 어떻게 1등이 안 되겠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이제 뭐 추미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 바꾸긴 또 1인자. 말 바꿀 때도 또 논리도 없어. 그냥 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이렇게 말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이유가 이렇고, 이렇게 좀 상대를 설득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몰라. 뭐 그때는 그랬나 보지. 지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역시 뭐 좀 약간 시원찮은 사람들이, 뭐 사법고시 저 끄트머리 붙어가지고 어렵게 판사된 사람들, 어렵게 변호사 된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가 안 맞죠. 아무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뭐 그분들은 절대로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정말 법리대로 이게 진짜 내란죄 맞느냐? 뭐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 원수가 내란죄면 도대체 어떤 놈이 내란죄가 아닌 거예요.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내란을 저지를 것 같으면은 웬만한 놈들은 다 내란죄겠네, 이거.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기업을 해칠 수가 있나? 뭐 전원책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봤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남한을 북한에다 팔아먹으면 내란죄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어디 강화도나 이런 데 섬 하나를, 백령도나 이런 섬 하나를 자기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섬을 개인적 사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뭐 계엄을 선포하면 그건 내란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영토를 팔아먹거나 또는 나라 전체를 타국에다가 타국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바치거나 그러면 국가 원수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란죄가 될 수 있는지 자기도 지금 밤에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전원책 변호사가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여당에다. 막 엄청 욕도 많이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욕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본인이 직설을 하더라고요. 일단 내란죄는 아니라 이거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내란죄는 아니라 이거지. 뭐 여권도 좀 정도권 여권이라 이거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선거 캠프에도 있고 해봤지만 지금 상황은 확실히 그때하고는 다르다. 일단 민주당도 너무 조급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어떤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조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힘도 그때하고 완전히 지리멸렬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똘똘 뭉쳐 있는 상황. 거기다가 윤 대통령 자신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본인이 뭐 최고의 뭐 법률 엘리트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관전 포인트는 아마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게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